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중요한 벡터 한번 봅시다. 그쵸? 우리 1장 벡터 해석. 근데 우리가 일단 벡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2장과 7장에서 좀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이 개념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분류적으로 한번 본다면 우리는 스칼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벡터라는 게 있어요.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스칼라라는 건 어떤 거에 크기만 보는 게 스칼라야. 그러면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뭐가 있다는 거야? 방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크기만? 그게 뭔지? 그럴 때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 같은 거죠. 자. 우리 여기는 그냥 길이라고 돼 있죠. 길이 같은 거 봐보면 만약에 10cm 그러면 이 크기잖아. 얘가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 방향의 개념이 없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건 속도야. 속도는 어디서 어디로 방향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길이와 우리가 속도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는 질량 그리고 온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온도는 우리가 몇 도지 어느 온도의 상승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방향의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에너지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 있고 우리가 속도하고 가속도가 있고 또 하나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이건 정말 옛날에 한번 나온 문제고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만 그냥 개념만 알면 돼. 아 길이라는 건 우리가 크기만 있구나.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방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스칼라라고 한다면 꼭 떠올려야 될 게 전, 위, 자, 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야. 우리가 전위. 아 이만큼의 차를 갖는다. 됐어요? 이거야. 방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위 자이지만 요게 전개와 자개는 방향을 갖고 있는 거야. 요게 우리가 굳이 또 한다면 요게 에너지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간다. 회전력, 토크. 됐죠? 회전력, 토크.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스칼라와 벡터를 분류해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다음은 뭐 스칼라 양이 아닌 것은 벡터 양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일단은 암기해두세요. 됐죠? 전개는 벡터고 전위는 뭐요? 스칼라다. 그러면 그게 왜? 이게 이제 뒤에서 2장, 7장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명칭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칼라라는 건 이제 어떤 2장에서 특히 양을 비교할 때 양을 방향이 아니라 양을 다시 해서 우리가 가우스 됐어요? 가우스의 뭐요? 발산 정리 거기에서 써먹을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스칼라냐 이게 벡터냐 이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배우자고? 벡터를 배우니까 벡터를 보니까 먼저 벡터의 첫 번째가 표시예요. 그렇죠? 벡터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 벡터다라고 한다면 A에다가 도트를 찍든가 A에다가 선을 긋든가 A에다가 화살표를 하든가 A에다가 한쪽을 까맣게 한다든가 양쪽을 까맣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의 표시는 사실 그 누가 발표하는 사람이 나는 벡터의 표현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건 그냥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요거와 요거 위주로 나오니까 요렇게 두 가지가 우리는 벡터를 표시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어느 걸 쓸 거냐? 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요 A 도트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벡터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벡터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직교좌표기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각 좌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통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좌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얘와 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됐죠?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거는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니까 하지 마십시오. 됐죠? 단 원통좌표계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주로 나오는 게 뭐야? 얘야. 됐죠? 꼭. 그러면 미리 얘기 드렸어요.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 됐죠? 왜? 아니 내가 이걸 열심히 미분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갖다 내가 뭐에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써먹을 일이 없고 시험 문제도 내가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야.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지. 됐어요? 왜? 어차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도 이건 필요 없거든. 그러면 직교좌표계는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배운 거야. 어디서? 회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로보다 자기하기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서 그래. 즉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뭐 X축, Y축 됩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 둘, 셋이 같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이 같다. 됐어요? 즉 우리는 여기를 R의 성분이라고 잡고 여기를 무슨 성분이라고 잡는다고? X 성분이라고 잡는다면 우리는 합성 임피던스는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Z는 하면서 배웠잖아. 그게 어떻게 됩니까? 루트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으로 하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요 빗변을 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됐죠? 다시 얘기해서 말 그대로 R로 이만큼의 크기를 가하고 X로 이만큼 크기를 가하고 Y로 이만큼의 크기를 하면 합성적인 다시 해서 내가 이쪽에서 고무줄로 이렇게 당기고 이쪽에서 고무줄로 이렇게 당기면 여기 있던 물체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얼마의 크기로 날아가느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 3과 4에 대한 세타각만큼 쭉 올라가는 각을 갖고 그 크기만큼 이동되게 된다. 그게 얘야. 이건 회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안 해. 다시 해서 이건 뭐야? 그냥 2D야. 2D. 이런 거 안 해. 그러면 자기야. 이제 뭐 한다? 드디어 직각좌표계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됐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X축이 존재하겠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Y축도 존재하겠죠. 즉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 놓으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하나 성분이 더 들어가는 거야. 뭐가? Z가. 됐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서로 직각을 갖는 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내가 X축으로 3을 갖고 Y축으로 4을 갖고 Z축으로 5을 갖는 어떤 각각의 방향으로 얼만큼의 크기가 가해졌을 때 이거에 대한 합성 방향과 합성 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X는 3칸, Y는 4칸, Z는 5칸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있어서 우리는 요 벡터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봅시다. 얘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올까? 자, 방금 얘기했죠? 하나, 둘, 셋이래. 뭐의 셋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봐. 셋이래. 뭐의 셋이지? 여러분들 그러잖아. 뭐 단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야. 가만있어 봐. 3개래. 뭐의 3배? 뭐의 4배? 뭐의 5배? 그러면 이거는 단위당
단위당 3배, 단위당 4배, 단위당 5배라는 얘기야. 그럼 단위가 뭔데? 단위가 뭔데? 그거는 좀 이따 나올 거야. 단위는 일단 뭐죠? 단위당이라는 건 1의 크기야. 1의 3배, 1의 4배, 1의 5배라는 얘기야. 그 벡터에 대해서 어떤 합성 벡터에 대해서 3배, 4배, 5배의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칸을 뭐의 3배다? 단위 벡터의 3배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단위 벡터라는 게 나올 거예요. 단위 벡터의 3배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단위에 대한 방향에 대한 크기를 기호로 표시한 거야. 즉 X축의 단위 벡터를 우리는 I라는 표현을 하고요. Y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J라고 하고요. Z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뭐요? K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얘의 기본 표현은 됐죠? 여기서 표현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A 벡터의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이거야. A라는 벡터가 X축에 존재하는데 이게 이 I라는 단위 벡터의 몇 배더라. 됐어요? 다시 해서 이게 합성 벡터 A 벡터가 나올 거 아니야. 좀 이따가. 그러면 그 A 벡터 나오면 그 A 벡터가 이 X축에 대해서 A 벡터가 X축에 대해서는 단위 벡터의 몇 배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플러스 Y축에 대한 거는 이 A 벡터가 Y축으로는 됐죠? 뭐 J 단위 벡터의 몇 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얘기했잖아.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면 I라는 단위 벡터에 우리는 X축에 대해서 A 벡터가 X축에 대해서 몇 배를 갖는다? 3배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말 그대로 J축에 대해서 그쵸? A 벡터가 Y축으로는 J 단위 벡터에 대해서 몇 배를 갖더라? 4배를 갖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뭐를? 말 그대로 뭐 Z가 있잖아. Z. 그러니까 A 벡터의 Z축은 Z축의 A 벡터는 됐어요? Z축의 A 벡터는 뭐 K라는 단위 벡터의 몇 배가 되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뭐 K라는 단위 벡터의 5배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합성 크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때 봐봐요. 얘에 대한 여기다 할게요. A 벡터에 대한 크기. 요건 그래도 명칭을 써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A 벡터에 대한 크기가 얼마냐? 합성 크기. 지금 A라는 벡터는 여기 지금 안 그려져 있잖아. 그쵸? 안 그려져 있잖아. A 벡터의 크기가 나오려면 X축은 3칸, 4칸, 5칸을 갖는데 요거에 대한 합성되는 크기는 얼마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A의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요거부터 해봅시다. 일단 얘도 펼치면 얘가 되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합성 벡터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 A1의 크기는 루트 3의 자승 4의 자승 얼마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얘는 크기가 지금 얼마로 나온 거야? 5야. 5. 근데 여기도 지금 몇 칸이야? 5지.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요거 요렇게 탁 하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평면이 되겠죠. 여기면 5, 5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에 대한 합성되는 크기는 얘가 A2라고 한다면 얘는 루트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얼마? 5의 자승. 여기 얼마? 5의 자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요게 5잖아.
그러면 요거의 자승 플러스 5의 자승의 루트니까 요거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쵸? 요거 봐봐. 5, 25죠. 요거 3, 3은 9에다 4, 4, 16 하면 얘 얼마? 25지. 이 값이 얘잖아. 따라서 A 벡터의 크기는 그러면 루트 뭐가 된다고? AX의 자승, AY의 자승, AZ의 자승. 이게 크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넣게 되면 그냥 똑같다고. 그냥 얼마 돼? 3의 자승, 4의 자승, 5의. 여기 지금 5였잖아. 5. 그쵸? 5의 자승.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더라. 됐죠? 그래서 얘가 얼마 돼요? 루트 50이 되더라. 이해 갔습니까? 이게 A 벡터의 크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크기를 구하는 이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합성적인 벡터를 그리면 입체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됐죠?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포예요. 포 봐보면 막 북한군들 막 대포 쏠 때 훈련하는 모습 보면 막 돌리고 옆으로 막 돌리고 이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얘가 옆으로 몇 칸, 얘가 위로 몇 칸. 돼요? 그러면 합성적인 벡터는 우리는 직각좌표계에 의해서 빵 쏘면 어딜 향하더라. 힘의 크기는 아니까. 힘의 크기는 아니까 우리는 방향만 정해서 하면 어느 지점에 떨어지겠다. 이게 대공포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A 벡터의 크기는 그냥 X축, Y축, Z축 각각 자승의 루트 때려라. 됐습니까? 이게 요 A 벡터의 뭐가 나온 거야? 크기가 나온 거야. 됐죠?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이 A 벡터의 크기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얘에 대한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이거야. 그러면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벡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위라는 거는 어떤 값을 전체로 나누면 단위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단위당 얼마. 단위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게 단위 벡터야. 그러니까 이때 크기가 얼마 되는 거야? 루트 50분의 됐죠? 그러면 벡터가 뭐야? 방금 얘기했듯이 요게 벡터잖아. 이해가요?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3i 플러스 4j 플러스 5k가 요게 뭐라고요? A 벡터잖아. A 벡터를 그냥 넣어주고 지금 벡터를 이렇게 크기를 구했죠. 이 크기 분의 벡터를 하면 각각의 얘로 나눈 단위가 나온다고. 됐어요? 단위 벡터가. 그래서 이때도 자, 그러면 왜 단위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제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제가 써드린 거고 이제 봐봐요. 얘가 단위 벡터라고 그랬지. 그러면 말 그대로 단위 벡터의 크기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단위 벡터의 크기. 그럼 우리는 단위는 얼마였죠? 1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그거의 얘, 그거의 이 크기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마찬가지잖아. X축, Y축, Z축.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루트 50분의 3의 자승. 루트 50분의 4의 자승. 루트 50분의 5의 자승. 하고 요거 계산기 두들겨봐. 됐습니까? 아, 계산기 두들기는 법은 다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요거 꼭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얼마? 하나마나 1이야. 그래서 단위 벡터.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얼마라고? 1을 기준하는 거야. 요 성분을 다 합했을 때 요거에 대한 단위 벡터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요 크기는 1이란 얘기야. 요 크기는. 됐어요? 즉 X축, Y축, Z축을 다 합했을 때 무조건 우리는 그 벡터는 1을 기준하는 거야.
그러면 이 1에 대해서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크기가. 이해 갔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 크기가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 X축에 3이 뭔데? Y축에 4가 뭔데? 그러면 뭐에 대한 3배, 뭐에 대한 4배, 뭐에 대한 5배에 대한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야? 단위 벡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3배, 4배, 5배 이 뜻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단위 벡터의 크기는 바뀔까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뭐야? 다음 중 단위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1, 2, 3, 4 중에서 무조건 답은 계산할 필요 없이 1이야. 됐어요? 1이야.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 봐봐요.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어요? 이번에 좀 다른 거 예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A 벡터가 있다. 그 A 벡터가 만약에 2i 마이너스 뭐 4j 플러스 만약에 뭐 2k다. 이 벡터에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이해 갔어요? 시험 문제 뭐라고?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건 문제가 나와요. 관련도 문제. 잘 안 나와. 벡터는 원래 자체가 잘 안 나와. 그래도 혹시 나온다면 이때 단위 벡터는 뭐라 그랬죠? 얘 크기가 아니야. 단위 벡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크기분의 A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2i-4j 플러스 2k야. 그러면 이때 크기는 됐어요? A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지. 2의 자승 플러스 여러분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자승 때리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크기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4의 자승 플러스 2의 자승 하면 어떤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여기다 A 값을 넣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의 답은 단위 벡터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A 벡터 A의 크기분의 뭐요? 2i 마이너스 A분의 4j 플러스 A분의 2k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관연도에는 이런 형태로 푸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야. 직각좌표계. 우린 이것만 쓸 줄 알면 돼. 이것만. 구, 원통 하지 마. 돼요?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직각좌표계를 알았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만약에 요거를 B 벡터라고 쳐봅시다. B라고 할 거 그랬다. B. 그쵸? B. 됐죠? 이렇게 떠쳐봐. 그러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를 합한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러면 벡터의 감이야. 그러니까 벡터를 더하고 빼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4층 연산이에요. 벡터에 대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나눠주고. 근데 여기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누면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작아지는 걸 우리는 미분을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봐볼게요. 벡터에 가가면 말 그대로 이거야.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죠. 얘는 여기다가 3개였는데 됐죠? B 벡터를 합하니까 여기에 2개가 더 증가하더라.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뭐 Y축은 원래 얼마였죠? 4였는데 4였으니까 빼기 4니까 4에서 4를 빼주니까 0이 되겠지. 그리고 5였는데 얼마를 2를 더해주니까 얘는 7이 되겠죠. 그러면 합성적인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예요. 벡터에 가가면 어려운 거 없어. 더하여라. 그러면 X축, Y축, Z축. 즉 I 단위 벡터에 대해서 크기가 바뀌어지는 거잖아. 얼마 되는 거야? 3에서 얼마를 2를 더한 값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4에서 마이너스 4를 뺀 만큼 제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0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5에서 2를 더한 만큼 K의 크기가 생기더라.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계산할 때만 5i 플러스 7k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답은 이렇게만 찾아주면 돼요. 정말 쉬운 문제죠. 그냥 i 성분끼리 뭐 j 성분끼리 k 성분끼리만 더해주면 돼. 근데 시험 문제에서 a, b 벡터의 합성 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당연히 루트 5의 자승 플러스 7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지.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감이 있겠지. 그러면 감도 어려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3에서 2를 빼주고 됐죠? 얘는 4에서 4를 빼주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에서 2를 빼주는 게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얼마 돼? I 8J 얼마 돼요? 3K. 그러면 크기는 돼요? 크기는. 그러면 얘는 됐습니까?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지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차라리 이게 나와. 요렇게 세 가지. 됐어요? 요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더 잘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뒤어서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